일단락 피로 물든 재회. 엄마, 나 좀 살려줘. 뱃속의 아기만이라도 제발.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한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페투성이가 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내 딸 한세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귀한 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나는 가게 문을 내동댕이 치듯 밀치고 달려가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세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품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내 세상이 그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내 딸이 흘린 피눈물이 평범한 행복을 버려야 할지 아니면 지옥의 전쟁을 시작해야 할지 그 갈림길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나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아이를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시장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행여나 아이의 몸에 스밀까봐 내 덧신을 벗어 바닥에 깔고 낡은 전기장판 코드를 꽂았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는데 아이의 몸에는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멍들고 찢어진 얼굴, 시뻘겋게 부어오른 팔, 그리고 터진 입술. 그 입가에 말라붙은 핏자국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그 순간 세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찬다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웃음을 짓던 내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엄마 되는 거야.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기뻤던가.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딸은 모든 희망을 잃은 채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 누구야? 장서방은 어디 있니? 세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입 밖으로 내뱉는 이름조차 끔찍했습니다. 사위 장도현. 그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딸의 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사람은 바로 나, 최미정이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일했고 남편 없이 홀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세은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망가뜨린 놈이 바로 장도현이었습니다. 그 놈이 처음 우리 가게에 찾아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 그리고 마치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공손한 인사. 어머님, 제가 세은 씨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에 나는 그저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사람을 잘 만났구나. 나는 그렇게 믿었지요. 그날 이후 나는 장도현을 내 아들 대했습니다. 가게에 와서 반찬을 먹을 때마다 그는 늘 말했죠. 어머님, 이 나물 어떻게 무치셨어요? 제가 먹어본 반찬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놈의 미소는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준다고 했던 그 입으로 결국은 내 딸의 삶을, 뱃속의 아이까지도 짓밟았던 겁니다. 나는 눈앞에서 잠든 세은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전의 최미정이 아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이름, 세상에서 한때 사라졌던 그 이름이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이. 그 이름은 과거의 나였습니다. 명동에서 백화점보다 비싼 옷을 입고 재벌들의 뒤를 조용히 움직이던 그림자 같은 존재. 돈이 냄새를 풍기기 전에 잡아채던 여자. 그리고 지금 그 설아이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뚜루룩 뚜루룩. 두 번의 신호음 후 낮고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나야. 설아이. 그 순간 시장 골목의 낡은 반찬 가게에 있던 최미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설 속에서 사라졌던 청개 설아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짧고도 단호했습니다. 박 실장, 나야. 내 딸, 한세은. 그놈이 건드렸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짧은 정적. 그리고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놈의 숨통을 조여. 숨 쉬는 공기, 밟는 땅, 먹는 밥 전부 끊어. 그놈 이름 장도현. 잊지 마. 그날 밤 시장의 불빛은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은 꺼져가고 누군가의 복수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딸과 손주를 위해, 그리고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다시 지옥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단락 복수의 첫 장, 끊어진 숨결.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시장 골목 저편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속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의 그림자와 핏자국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내 딸 한세은의 고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 마쳤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좋아. 전부 말해봐. 장도현. 사업가로 위장해 있지만 이미 3년 전부터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 등록된 회사 리안 홀딩스는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 사설 카지노 투자, 불법 대부업까지. 지금 그의 빚은 18억 원을 넘었습니다. 어제까지 쓰던 오피스텔도 임대료, 미납으로 곧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나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군. 박 실장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장님께서 빌려주신 돈이 전부 그놈의 도박빚 상환에 쓰였다는 겁니다. 그 말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놈이 내 딸의 인생을 담보로 내 돈으로 제 도박을 막았다고? 내 안에서 오래된 불길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박 실장, 준비해. 그놈이 의지하는 모든 줄 다 끊어. 숨통부터 조여야 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짧은 대답.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장도현은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젯밤 도망친 아내 세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가봤자 그 가게겠지. 그 늙은 반찬 장사한테 돌아가 봐야 뭐가 달라져. 그는 여전히 세상을 자신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는 최고급 양복을 걸치며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 오늘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눌러도 손잡이를 당겨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대의 견인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소리치자 견인차 기사는 아무런 표정 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장도현 씨 맞으시죠? 이 차량 캐피탈 연체로 압류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그러나 기사는 담담했습니다. 계약이 변경되셨습니다. 어젯밤 자로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이 차량은 채권 회수 대상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차는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 했지만 화면엔 차가운 문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서비스 정지. 미나, 요금 3개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어리둥절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짧은 알림음 하나가 울렸습니다. 띠링. 화면에는 발신번호 없음.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지?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거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게임의 설계자가 바로 청계 설아희, 즉 그가 멸시하던 장모 최미정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나는 박 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첫 단계는 완료됐습니다. 차량 압류, 통신 정지, 카드 사용 중지. 지금쯤 그는 연락 한 통 못하고 있을 겁니다. 좋아. 그 다음은 금융권 라인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의 대출 보증인들에게 연체 통보가 곧 갈 겁니다. 나는 창가에 기대 서서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놈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줘.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의 세상은 무너질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아직도 미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엔 처음으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은아, 엄마가 이제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내가 울지 않아도 돼. 눈을 감은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건드린 놈 내가 끝까지 가줄게.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놈의 모든 통장이 동결됐습니다. 사설 도박장 쪽에서도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쯤 오피스텔 문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좋아. 이제 그놈이 가장 아끼는 걸 찾아. 그가 잃기 전까진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족입니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 노모는 죄가 없어. 그놈이 절망의 끝에 닿을 때까지는 살려둬.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잊지 마. 그놈에게 전해. 설아이가 돌아왔다고. 한편 장도현은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는 통장이 막히고 사무실 문은 강제로 봉인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야,
미안한데 나까지 엮이기 싫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끊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돈, 권력, 거짓된 명예,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또다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숨통이 막히지. 이제 내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든 이유를 조금은 알겠지. 보낸 이는 여전히 발신번호 없음. 그는 폰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폰은 금이 가고 깨진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은 아직 멀었어. 그 시각, 나는 시장 미정 내 반찬에 불을 끄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꺼질 때마다 내 안의 설아이는 점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도현, 내가 숨 쉴 수 있는 날은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손끝으로 오래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박 실장, 다음은 준비됐지? 예, 회장님. 내일 새벽, 그가 의지하던 마지막 은행 계좌까지 정리됩니다. 좋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가 직접 한다. 창밖엔 새벽 안개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과 손주를 지켜줄 복수의 불길이 그 고요한 안개 속에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달랑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벽의 집. 장도현의 몰락은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처절하게 진행됐다. 돈도, 친구도, 신용도, 그가 세운 세상의 기둥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틀 전만 해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남자가 이제는 싸구려 모텔 프런트에서 현금 1,000원을 구걸하고 있었다. 아저씨, 현금 없어요. 카드요? 카드 다 막혔다고. 그는 몸부림치듯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건 구겨진 영수증 몇 장뿐이었다. 하루에 몇 번씩 경찰이 들락거렸고 사설 채권자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도현 씨,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자만 쌓여도 장난 아니에요. 그의 손이 떨렸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잊힘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울 한복판의 허름한 오피스텔 문이 열렸다. 그리고 조용히 발을 들인 사람이 있었다. 검은 트렌치 코트에 장갑을 낀 중년의 남자, 박 실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장도현 씨, 오랜만입니다. 누굽니까? 설아이 회장님, 아니 지금은 최미정 씨라고 부르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장도현의 얼굴이 사색으로 질렸다. 그 여자가 보냈어? 네. 하지만 직접 오신다고 하네요. 준비하시죠. 문 밖에서 하이힐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딱, 딱, 딱. 그 규칙적인 리듬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문이 열리자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때 청계의 설아이로 불렸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시장 반찬 가게 주인 최미정이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사위? 그 말 속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싸늘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장도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이봐요, 어머니, 이건 오해야요. 전 그저 내 딸을 때리고 내 돈을 훔치고 내 손주까지 죽일 뻔했지. 맞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최미정은 천천히 한 발 다가섰다.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딸 몰래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계약서야. 그리고 어젯밤
그 채무는 내 앞으로 넘어왔지. 그녀는 봉투를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넌 더 이상 숨을 곳도 쉴 곳도 없어. 장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를.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용서. 내가 내 딸의 입술을 찢고 뱃속의 아이를 울게 만든 놈이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하지만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세상은 내 죄값을 스스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끝내. 그 짧은 두 음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도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세상의 기억 속에도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다. 며칠 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아침, 시장 미정내 반찬의 문이 마지막으로 닫혔다. 가게 간판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눈물과 땀이 스며 있었다. 최미정은 천천히 불을 끄고 이불을 덮듯 천을 간판 위로 덮었다. 이제 됐다. 이 불빛은 오늘로 끝이다. 그녀는 딸 한세은의 방으로 향했다. 세은은 배를 감싸 쥔 채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질까? 물론이지. 최미정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이제 모든 걸 정리했어. 너랑 아기만 생각하면 돼. 세은은 눈가가 젖어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이제 다시 노래할래. 그래. 내 목소리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아기 이름 정했어. 뭔데? 민서. 발글 민밍, 설아희의 설회. 그 말에 최미정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세은은 천천히 웃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줬잖아. 이 아이는 그 이름을 이어받을 거야. 그녀는 말없이 딸을 안았다. 이제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 생명은 지난 모든 어둠의 끝에서 피어난 빛이었다. 몇 달 뒤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동네. 하얀 담장 너머로 푸른 정원이 펼쳐진 그 집에는 세은의 웃음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햇살 아래서 아기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리고 저녁이면 주방의 창문 너머로 설아이, 아니 최미정의 잔잔한 노래가 들려왔다. 그녀는 평생을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왔다. 돈과 복수의 이름 설아이, 사랑과 헌신의 이름 최미정. 이제 그 두 이름은 하나로 합쳐졌다. 민서의 할머니. 그녀는 그렇게 불릴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게 진짜 자신이었으니까. 어느 봄날 오후, 집 앞에 벚꽃이 만개한 날, 세은은 마당에 앉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그래. 엄마는 미워하지 않아? 이제는 아니야. 미움도 복수도 다 흘려보냈어. 그건 내 젊음의 이름들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남은 건 사랑뿐이야. 그리고 이 아이. 세은은 엄마의 옆에 앉아 잠든 아기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바람이 불어 정원의 핀 하얀 장미들이 흔들렸다.
최미정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중 한 송이를 따서 아기의 머리맡에 두었다. 설아이의 세상은 끝났고 이제 민서의 세상이 시작됐구나. 그녀는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진짜 엄마의 웃음이었다.